경연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세팅 과정에서 카메라 이상이 생겨서 목소리만 전달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무난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에서 좀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강자들이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결승 진출하지 못했었던 강자들이 일반 레이스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특성급 1호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훈련 상태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김태한, 정현수, 윤진규, 전원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범수, 김태한, 정현수, 윤진규, 전원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김범수, 박준성, 김빈배, 이기호 선수가 뭉치면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열을 이끌었었던 김범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 박병아, 이승철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이 3, 4코너 지점까지는 빠르게 주도해 나가고 시속을 줄였었는데 박병아는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 이성용, 유다운, 이재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나섰던 정현수 선수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희속감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하지만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경호, 박철성, 윤진규, 류재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윤진규는 대열을 붙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전원규, 박승민, 김동관, 정하늘, 조영환, 정혜민 선수들이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원규가 끝까지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고 김동관이 저쪽에 나서봤지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하늘과 정혜민은 후미권에 마크에 나가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손재우, 강진원, 이기주, 김근영 선수가 한 조를 이뤘었고요. 왕지연, 문희덕, 황승호, 엄정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류재민하고 엄정일, 득점만 놓고 본다면 엄정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류재민의 선행을 엄정일이 넘어서지 못했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엄정일 입장에서는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려공주는 상당히 변수가 많았었다는 점, 더군다나 이뜸이 전일 엄청난 몸싸움을 했었었는데 금일도 엄정일을 편안하게 가게끔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류재민이 때려만 준다면 후미권에서는 이뜸이 엄정일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류재민이 충분히 타이밍 잡고 힘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엄정일의 투입보다는 류재민의 버티기 쪽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경주는 문희덕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현수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문희덕 입장에서는 견제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태양이 있죠. 정경호 있습니다. 박승민까지 있기 때문에 정현수, 협공 세력이 이승철밖에 없어요. 덮고 시작한다면 문희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동관, 정태양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태양이 힘으로 버텨내기보다는 김동관이 문희덕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경주가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황승호 전일 강자 3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2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황승호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강자 3명을 붙여놓고 1명을 결승 못 가게끔 만들어 놨는지는 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황승호 좀 선전을 펼쳐 나갔었더라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승호,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박준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친구이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넘어서게 된다면 윤영구가 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박병화 참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박병화가 그러질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파업 비파업을 너무 생각하고 경주력 펼쳐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정현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빨리 좀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왕지연에게 덮였습니다. 결국 박병화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대부분의 예상지가 박병화 머리로 많이 잡았습니다만 경륜왕은 그 전원 왕지연 머리를 보내드렸었는데 박병화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자로 나서고 있어요.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민배 선행 시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병화는 아무래도 김민배를 좀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김민배가 오히려 김민호 이기주와 호흡 맞춰 나간다면 박병화가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의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6경주 동서울팀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정규하고 왕지연은 김포팀인데 뭐 동서울팀에게 딴지 걸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습 나설 수 있는 김범수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동서울팀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심은 정혜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을 활용해 나갔느냐 전원기를 불러 드릴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정하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범수 활약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일처럼 시속감 발휘 나간다면 정혜민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보다는 정하늘과 정혜민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우선이고 먼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특성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엄정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뭐 전일 착순권 진입을 했습니다. 왕전하고 엄정일의 동반 입상 현장에서 주력 승부를 권해드렸었는데 역시 깔끔하게 박병화 넘어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데 2착을 했는데 점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정일이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엄정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웃뜸을 적극 류재민을 앞에다 두고 경준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에서 류재민이 타점 잡고 힘을 쓰니까 엄정일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요경주 엄정일이 강자로 출전했었던 경주에서는 취임 나오지 못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었고 이변이 만들어졌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엄정일이 일요경주 때 득점 높은 강자로 출전했을 때는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금일도 류재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엄정일이 차분하게 나갔을 경우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재민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거의 뭐 11초 때 초반까지 10초 때 후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류재민이기 때문에 엄정일이 과연 류재민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웃뜸이 전일 박터지게 몸싸움을 펼쳐 나갔습니다. 결국 경고 2개에다가 주의 3개까지 먹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뜸이 아무래도 좀 이번 경주 부진 만에 나가기 위해서 도끼 품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도끼 품고 출전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이뜸이 아니죠.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솔로다. 거기 방송 출연한 이후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몸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이웃뜸도 아무래도 좀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몸싸움 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엄정일에게 딴지 걸게 된다면 류재민이 더욱더 편안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이웃뜸이 빼앗는 데 성공한다면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을 차선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따든 못 따든 2번이 버티든 7번이 넘어서든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재민의 뒷자리를 이뜸이 딴지 건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좀 과감하게 2번과 3번 동반 입상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엄정일이 류재민을 상대로 좀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동기생인 박철성 정도는 7번과 6번과 7번 정도는
6번과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뭐 2번이 3번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엄정일이 또 박철수성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인데 못 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엄정일 추입보다는 류재민을 버티기가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문희덕 전일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문희덕, 하지만 금일은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희덕 입장에서는 정태양의 선행 활약이 나가고 박승민이라든지 정경호 활약이 나가면서 김동관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정현수하고 이승철, 특히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문희덕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가 2명밖에 없고 정현수 이번 회차 시속감이 빠르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냥 가볍게 덮고 시작하면 정현수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희덕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희덕 입장에서 정태양을 앞에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럴 문희덕이 활약이 나가고 문희덕의 뒷자리를 김동관, 박승민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태양이 정경호 상대로 반 바퀴 더 치고 이를 문희덕이 몰고 가게 된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짧은 추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 또 김동관이 후미권에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의 시속감이 좋다면 2번 입장에서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가 가능하죠. 2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이죠. 일요경제 강한 13기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실 때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연이틀 정현수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전경호의 선행을 정현수가 마크해 나가고 이승철이 후미권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정태양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가 때리는 게 아니라 몰고 가서 승부타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정경호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습니다. 1번하고 4번 정도는 26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하고 1-4죠. 1-3하고 1-4. 문희덕이 정태양 믿었다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1-3하고 1-4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황승호 전일 참 아쉬움을 남겼어요. 2등까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강자들 3명이 뭉쳤습니다. 결국 황승호가 동서울팀의 협공에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이런 편성을 짜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만, 이래저래 황승호가 결국 희생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황승호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구를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호가 들이대고 이성용이 밀어붙이게 된다면 윤영구가 쫓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황승호가 자력형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죠. 짧은 저치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윤영구까지 챙겨 나갈 정도로 시속감 있는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황승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준성을 잡고 활약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선수와 선수 출신들이긴 합니다만 86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더군다나 세종팀 선수들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잡고 때리기 딱 좋은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4번이 땡겨주고 7번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황승호 뒷자리는 박일호가 들이대고 이성용이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때릴 수 있는 박준성의 시속감이 좋다면 황승호가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황승호가 윤영구를 완벽하게 챙겨준다면 윤영구도 쫓아는 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포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과 1번에 동반 입상 정도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의 뒷자리 마크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이 시속감만 좋다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구 챙겨 나가기보다는 박준성 아래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황승호에게는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4번 동갑내기 친구 협공 가능성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번 편에서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용하고 박일호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진기의 선행을 이성용이 몰고 가게 된다면 황승호, 박준성 믿다가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2번하고 5번이 가능할 것 같고 2번하고 6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2호하고 26은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자기랑만 발에 나간다면 집중력만 발에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이죠. 후착착이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박병화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박병화가 자칫 정연수 믿고 경주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왕지연에게 덮인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예상지들이 박병화 머리로 났었었는데 저희 경륜왕 저 해설 방송에서는 박병화 머리가 아니라 왕지연 머리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왕지연이 검정일까지 챙겨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박병화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병화 왜 이렇게 좀 답답한 경주년 펼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빨리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판단이 늦어졌었던 박병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만큼은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김해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이명현이라든지 파업 선수들이죠. 이재림, 유다운과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병화가 김민배를 배제하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배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초반 시속 나오죠. 박병화 가 김민배를 넘어서긴 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도 있고 김민배도 있고 김민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기주가 끌어내고 김민배가 달리고 김민호가 쫓아가게 된다면 박병화 전일처럼 똑같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김민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9회의 손짓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습니다. 연합인 것 같아요. 김민배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세종팀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고 이제 박병화는 노장 40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꺾일 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함께 꺾어지고 있는 이명현보다는 김민배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화가 김민배 지켜주면 다음번에 김민배가 박병화와 타협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3번 쪽에 우선할 때 넘어서면야 이명에 쫓아 들어가는 6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 3, 6위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3번 쪽을 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반대로 전일 같은 답답한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배 머리죠. 김민호가 쫓아갑니다. 이기주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7하고 3-1이죠. 박병화가 또다시 이명현 기다리다가 김민배가 훌러덩 넘어서 버린다면 3-7, 3-1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를 중심으로 이명현과 김민배인데 전 김민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동서울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팀 1번, 3번, 5번, 7번 선수가 동서울팀 선수들인데 전법적으로도 궁합이 상당히 좋죠. 김포팀 선수들 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도 때리면 때렸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동서울팀 선수들 중에서 누구가
가장 유리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모로 SS 바지로 갈아입은 정혜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하늘이 앞선에서 힘을 쓰고 정혜민이죠. 정혜민의 뒷자리를 전원규의 뒷자리를 조용현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3번 앞자리에 김민수가 자리 잡느냐, 정종교가 자리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정하늘의 시속감이 10초대 후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전원규가 직선 추입 나서려고 하다가 10초대 후반 나오니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넘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 자체는 상당히 빨랐어요. 그 점 때문에 정혜민이 정하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전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동설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넘어서면 전원규인데, 요즘 들어서 한 달 사이에서 정하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동네 북두 됐었던 정하늘이에요. 때리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시속감 자체가 달라요. 정혜민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복까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쌍하고 복하고 배당판이 따로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경주 보면 복승 배당이 더 좋았을 때나 비슷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혜민이 정하늘을 딴다고는 생각하는데, 정하늘이 버티는 경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정혜민이 월등하고 정하늘, 전원규, 정용환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하늘이 힘으로 버텼을 때 정혜민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정혜민이 지난 결승전에서도 의도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면서 힘을 썼어요. 전일도 마크를 좀 놓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하늘이 때렸을 때 정혜민이 순간 마크를 놓치게 된다면 정하늘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정하늘 머리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전원규가 외선에서 날라오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종교와의 연합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호하고 3위죠. 3호하고 3위 경주권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위기상 동설팀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하고 1호하고 13 두 차권인데, 전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더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